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를 좀 크게는 못 낼 것 같은데 뒤에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하려던 거에서 마지막 하나 알려드릴 거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뭔진 말씀을 드렸죠. JSP 조각 파일을 하나 만들어 내놓고 그 조각 파일이 필요한 시점에다가 다 불러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각 파일이 필요하겠죠? 조각 파일 없이는 불러오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조각 파일을 먼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사용할 부분은 이 녀석들이에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 녀석들.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면 여기다가 하나 정도는 더 보여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가, 뭐 닉네임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우리 닉네임이 없으니 그냥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해서 문구로 간단하게 하나 보여주는 작업까지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아예 다른 파일로서 옮길 것이다. 그러면은 JSP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JSP 파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의 이름은 그냥 탑바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탑바. 근데 그냥 하면은 폴더 없이 만들어질 거니까 common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탑바.jsp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탑바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ain.jsp에 들어있던 이만큼의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거 하나 추가를 할 예정인데 이 녀석을 일단 잘라내게 해서 탑바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져온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탑바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겠죠. 왜 못해요 이거?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를 스크립틀릿 안쪽에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받아오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스크립틀릿으로 뭔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한테 어떠한 값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얘는 그런 거 만든 적도 없는데 변수로 쓰겠다라고만 했으니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탑바 쪽으로 옮겨줄 겁니다. 이렇게. 그런 변수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 탑바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마다 공통적으로 다 불러서 넣어줄 건데 main.jsp를 예로 들자면 이 메인에다가 제가 이 메인 페이지라는 이 h2 문구 밑에 여기 부위에다가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 불러오는 내용은 탑바.jsp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 위에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랭귀지 자바 어쩌고 하는 녀석처럼 스크립틀릿과 유사하지만 골뱅이가 붙은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뒤에다가 include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 준 뒤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경로를 넣어 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로는 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경로랑 유사한 개념인데 물리적인 경로를 찾아가야 돼요. 얘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불러와야 되는 건 매핑이 아니라 파일이니까. 매핑을 불러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대 경로를 써도 되고 절대 경로를 써도 되고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파일, 실질적인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 경로가 됐든 절대 경로가 됐든 물리적인 경로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탑바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자, 지금 main.jsp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경로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 main.jsp는 홈이라고 하는 폴더에 있어요. 그러면 땡땡 슬래시로 한번 올라가면 홈이라는 폴더겠죠. 홈이라는 폴더랑 같은 위상에는 아티클이라는 폴더와 커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땡땡 슬래시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홈이 아니라 커먼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탑바.jsp를 불러오겠다. 이게 물리적인 경로가 되겠죠? 물리적인 경로에 지금 상대 경로로서 접근을 한 방식이 될 거예요. 뭐 절대 경로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웹앱까지는 읽혀져 있는 거니까 JSP에 커먼에 탑바.jsp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안 불러지면은 그땐 상대 경로로 다시 틀어보겠습니다. 뭐 불러오는 방법이야 다양한데 메인 페이지를 지금 새로 고침을 해봤더니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잘 나와 있어요. 게시물 리스트도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이거밖에 없지만 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제대로 불러와 줬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절대 경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땡땡 슬래시를 통해서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겠죠. 둘 다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파일을 잘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배우실 수 있는 거는 JSP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 이러한 include 파일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둘 다 사용 가능한데 물리적인 경로를 써줘야 된다. 맵핑이 아니다. 이거를 일단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불러는 와줬는데 제가 개발자 도구를 한번 까볼 거예요. 엘리먼트에 가서 이 녀석의 요소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main.jsp라고 하는 HTML 문서 안쪽에 헤드와 바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메인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이 h2로 들어있는 상태고 그 밑에다가 include를 통해 탑바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나오게끔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 메타 캐릭터 셋과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원래 main.jsp 헤드에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 녀석 여기 왜 있죠? 탑바.jsp에도 동일하게 이 녀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엘리먼트에서 열어봤을 때 뭐 바디라든가 HTML이라든가 헤드라든가 이런 게 다 가져와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JSP 같은 거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시점이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메타라는 부분과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원래 헤드에 들어있어야 되는 녀석들인데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당연히 문제고요. 이러면 안 되고요. 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애초에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합니다. 불러와진 게.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 파일을 만들 때는 이 조각 파일이 내가 이제 이 조각 파일을 불러다 쓰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애초에 이런 HTML 헤드 이런 녀석보다 더 위에 상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조각 파일이 이런 태그를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조각 파일은 바디 안쪽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이런 HTML이나 헤드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지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울 거예요. 여는 게 없어지면 당연히 닫는 것도 없어져야겠죠. 그럼 코드가 이렇게 남게 돼요. 자, 뭔가 조금 코드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탑바.jsp는 결국 HTML 문서의 양식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어때요? 얘는 지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얘가 지워지면 JSP 파일로서 아예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HTML 문서라고 하는 그 도큐먼트 HTML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태그 열리고 헤드 열리고 메타 타이틀 헤드 닫히고 바디 열리고 하는 이러한 기본 구조들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가진 내용이 바디의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메인 페이지 새로 고침 그리고 엘리먼트를 열어보면 이제는 메타라던가 타이틀이 없죠.
이게 맞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넣어야 될 위치에 따라서 어떤 태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도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죠. 그 한창 HTML과 CSS 조금 할 때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뭐 헤더라고 하는 것과 푸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아티클 뭐 A 사이드 이런 것들 막 들어있는 거 봤었어요. 그림을. 이 헤더 모든 파일의 최상단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HTML 문서가 시작을 할 거라는 영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헤더를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HTML 열리는 태그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디 열리는 태그까지 가질 거예요. 근데 닫는 태그를 가지지 않을 거예요. 헤더는. 그럼 닫는 태그는 누가 가져야겠어요? 푸터가 가져야겠죠. 얘가 모든 페이지의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라면. 그렇게 해서 JSP 파일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헤더와 푸터를 공통으로 불러온다면 위아래로 HTML부터 바디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세트로 잘 끼워 맞춰지겠죠.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병합이 돼서 다 불러와져서 그 안에 위치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예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JSP라고 하는 파일이 실제로 렌더링이 되는 그 상황과 그리고 렌더링 되는 상황에서 인클루드로 불러와지는, 이렇게 포함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따지고 보면 분명한 순서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너무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아직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려면은 이 JSP라고 하는 거 안쪽에서 스크립트랑 같이 해서 되게 복잡스러운 코드를 많이 작성을 했을 때 렌더링의 그 순서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인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걸 모른다고 내가 JSP를 지금 사용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JSP의 렌더링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괜찮은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니니까 검색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include 사용하는 방식,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 자리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팟바.jsp라고 하는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 코드가 입력된 이 한 줄 자리에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끼워 넣겠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립틀릿으로 이런 거 리퀘스트에 담겨 있는 거 꺼내 오는 것부터 해서 이런 if문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이런 태그들 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 하나는 뭐냐면 예비 태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아마 로그인을 할 때 미래를 좀 생각해서 로그인 아이디를 하나 같이 좀 저장을 해놓겠다라고 하면서 세션에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죠?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로그인 아이디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불러다가 누구누구님이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이걸 불러 오려면은 이제 탑바 쪽에서 리퀘스트에 얘만 꺼낼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꺼내야겠죠? 얘는 문자열이 아니죠. 우리가 아니지. 로그인 아이디니까 문자열로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해서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여기에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당연히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화시켜 줘야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뭐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 값을 이 자리에 활용하겠다 라고 해준다면 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로그인을 했을 때 달라지겠죠? 지금은 로그인을 아직 안 했으니까 회원가니까 로그인이 나오고 있는데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널림이네요. 왜 널림이지?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볼까요? set attribute로 여기서는 지금 세션에만 세팅을 한 걸 보고서 제가 그냥 리퀘스트에서 꺼내오겠다라고 했네요. 이거 메인 서블릿에서 또 넘겨줘야죠. 리퀘스트에 담아서.
이거 해주려면은 리퀘스트 set attribute 이게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 이름으로 세션이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해서 이 녀석을 꺼내고 밸류로 세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형태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안 해도 오브젝트로 넘어갈 거니까 어차피 리퀘스트에 오브젝트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리퀘스트에서 꺼낼 때 어차피 오브젝트로 꺼내야 돼요. 여기서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넘겨도 꺼낼 때 어차피 또 형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겨주고요. 또 탑바에서 이제 받아내고 형 변환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로그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탑바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다른 JSP 파일들에게도 입혀줄 거예요. 자, 메인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탑바로 옮겨놓고 그대로 가져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잘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녀석들한테도 이걸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리스트 같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include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list.jsp에 와서 메인 버튼에 같이 들어있으면은 지금 여기 구조가 gib니까 같이 들어있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니다. 메인보다 위에 왜 이거 뭐지? 이거 제가 어제 예시로 보여드렸던 부분이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JSP로 좀 분리를 해서 하자라고 했던 뭔가 에러가 나오고 있네요. local variable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include 파일을 했을 때 지금 여기 list.jsp에서는 뭐라고 해요. 얘가 왜 뭐라고 하는지 에러 내용을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면 안 보여가지고 이쪽에서 봤는데 duplicate local varia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녀석이 중복됐대요. 왜 중복이 됐을까요? 왜 중복이 됐을까요? 탑바.jsp에서 만들었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 list.jsp에서도 만들고 있죠. 불러와지면 여기 이 JSP 파일에 포함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같은 스크립트 클립 안쪽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 녀석이 사라져야겠네요. 그쵸? 어차피 여기서 탑바를 불러와 놓으면은 이 탑바.jsp라고 하는 녀석이 그 역할을 할 거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리스트 쪽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나오죠?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름이 문제예요. 이름이. 이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list.jsp한테 일을 넘기는 녀석 article list sublet이라고 하는 녀석이 요청에 세팅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럼 이것도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홈메인 서블릿에 있는 이 한 줄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래야 탑바를 불러온 list.jsp가 그려질 때 그 list.jsp라고 하는 그 파일 내에서 이런 녀석을 요청해서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금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서블릿들이 이런 걸 공통으로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걸 써서 세션 스코프에 접근을 한다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도 제대로 나올 거고요. 문제 없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글쓰기 같은 걸 들어갔다. 그럼 걔네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용하는 예시를 알려드렸던 그 지금 메인에서 사용하는 거,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뭐 글쓰기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수정 그리고 뭐
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게 안 떠야 정상인 거고, 뭐 로그인 페이지에서도 저런 게 안 떠야 정상인 거고, 뭐 필요한 곳은 몇 군데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만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JSP include 사용하는 이 방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특별할 건 없죠. 그냥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쉬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가 됐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내용 일단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죠.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 수업 페이지에도 올려드렸으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JSP 아티클 매니저를 사용하는 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다른 기능 뭐 엄청나게 더 안 할 거고 자, 이 녀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JSP 아티클 매니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까지 지금 총 게시판을 간단하게 3번을 만들어 봤는데요. 베이직, JDBC, 그리고 JSP죠. 이렇게 3번을 진행하면서 느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결국에 로직 부분들은 계속 반복 아니었나요? 그렇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데이터 영속성 불가, 네트워크 불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대체품 사용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안 되니까 콘솔에 명령어 입력받아서 결과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뭐 게시물 작성이라든가 뭐 리스트 목록 보기, 상세 보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JDBC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레이 리스트 대신에 DB라고 하는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 딱 바뀐 거라고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과정에서의 쿼리문, 그리고 그 쿼리를 사용하기 위한 커넥터, JDBC 문법 몇 가지, 이게 전부였죠. 그 외에 기타적인 로직들은 결국 동일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JSP 아티클 매니저 여기까지 왔더니 영속성 해결된 상태고 JDBC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까지 웹 환경을 구축해서 네트워크가 반쪽짜리 네트워크지만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 JSP라고 하는 화면 단위 만들어진 거 말고는 실제로 이 서블릿들이 하는 일이 JDBC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U가 하던 일을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로직은 결국 동일했고 실제로 날려주던 쿼리마저도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운 개념은 이제 JSP를 구성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요청에 대한 개념, 응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세션에 대한 처리 이런 거 말고는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한 게 없어요. 그죠? 계속 지금 누적을 하고 있는 거고 누적된 그 로직 부분을 3중첩을 우리가 했고요. 거기에 약간씩 플러스 알파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진짜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찐 웹 개발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스프링부트. 스프링부트를 쓰는 이 상황 얘도요 결국 결이 같아요.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한다. 이것도 지금까지 하던 것과 결은 똑같다. 결이 똑같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로직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 처리 부분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 우리 데이터 영속성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쓸 거고요. 네트워크 당연히 웹서버 사용할 거죠. 스프링부트 써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둘 다 만족을 시킬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배포까지 진행을 하면 완전한 네트워크 처리가 되는 거겠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안 할 거고 로직은 거기서 거기.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체감이. 근데 그 이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 구조가 많이 바뀔 겁니다. 뭐 베이직 아티클과 JDBC 아티클이 거의 구조가 동일했죠. JDBC 사용하는 부분 말고는 다 동일했는데 JSP 아티클 매니저가 구조가 조금 바뀐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좀 어색하고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바뀌는 이 구조 덕분에 웹 개발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이거 서블릿이 기능 몇 가지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그럼 제대로 된 뭐 웹사이트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은 서블릿 정말 엄청 많아져야 돼요. 힘들겠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귀찮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부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구조 싹 다 바뀔 겁니다.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도 드릴 거고. 하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이제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일단은 받아들여 주세요. 첫 단추는 그렇게 끌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그때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거고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도 결국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스프링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첫 단추에서부터 스프링에 대해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사용법을 활용하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개념을 조금 넣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해볼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필요한 개념들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쉬워진 형태로 여러분들이 웹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인데 지금 뭔가 설명을 시작하기에는 살짝 맥이 좀 끊길 것 같아서 차라리 쉬는 시간을 좀 일찍 가졌다가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